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주말 동안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다 월요일 날 촬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그 제가 3프로 TV 신과 함께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다솔 차장, 그 다음에 이제 이한영 본부장, 그리고 이제 저랑 이렇게 셋이서 김동원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1시간 반 이상 막 엄청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쓰리 리 브라더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음, 참 좋은 분들하고 같이 책을 쓸 수 있게 돼서 뭐 영광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방송 촬영을 하고 나와서 봤더니 어, 이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음, 제가 이제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해서 후진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버퍼는 사실 뭐 3% 이상 그 정도의 조정은 각오는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웬걸 어제 당장 2% 빠졌고 사실 고점 대비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지 않은 주식이 뭐 좋은 주식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안 좋은 주식인 거고요. 안 좋은 주식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건데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우량 주식이지만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가셔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전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됐든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건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심한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응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뷰를 거두어 드릴 이유는 전혀 없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더군다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주가 움직이고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포지션을 잘 갖춰놨다면 에이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매크로 공부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매크로는 거들뿐. 그 슬램덩크에 보면은 왼손은 거들뿐. 자, 왼손은 이렇게 왼손은 거들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매크로는 거들뿐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퀴즈 관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일부러 이제 오늘 저녁까지 이제 지금 얼마나 퀴즈에 참여해 주셨는지 봤더니 500분이 넘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호석 아카데미, 넘버 원, 이거 퀴즈 참여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모두 올 100점 맞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바꿔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80% 이상 참여를 하시고 80점 이상 받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꼭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가 끝날 무렵쯤 되면 제가 이제 뭔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드리든지, 아무튼 제가 뭐라도 보답을 열심히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답을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이니까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거 몰랐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풀고 되실 것 같고, 리뷰를 하시면서 또 얻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보시되 다만 이제 퀴즈 정답을 공개한 이후에 또 참여하신 거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저장을 딱 해놨거든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장해놨으니까 그 부분 반영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점자분은 이렇게 100분이 넘는 분이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정우성 씨도 있고 그랬었는데 정우성 씨가 연예인이 아니라고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댓글에 다 답글은 못하지만 쭉 한 번씩 봅니다. 또 이호석 캡숑 짱, 캡숑 짱, 캡숑 짱,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것도 정승우님도 계시고요. 뭐 띵동님 뭐 등등 뭐 수님도 계시고 네. 많습니다.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제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퀴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니프티 50는 그러니까 1965년부터 1969년까지라고 했는데 땡이죠. 왜냐면 제가 이제 1969년부터 73년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날짜를 진짜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짜를 바꾼 이유는요. 이 기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69년부터 1973년까지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973년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서 1980년까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간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기간이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 기간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는데 밸류에이션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이익의 상승 때문에 오른 거다. 땡이죠. 네, 왜냐면 이익의 상승이 아니고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주가가요. 기업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보이잖아요.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야 이 사기꾼아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이 사기꾼이란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게 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제가 봤더니요 그냥 밸류에이션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 20배 봤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럼 아마 시장에서 저 사기꾼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기반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1970년대 69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니프티 50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상승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니프티 50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한 후에 밸류에이션 회복할 때까지 20년 걸렸다. 이거 다 맞추셨어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50종목을 떨어뜨리게 만든 트리거는 뭐였나? 유가 상승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것도 90% 정도 맞추셨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는데 디플레이션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73년부터 80년까지는 뭐가 있었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이때 인플레이션에 붙는 수식어는 지속적인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5번은 인플레이션에 어울리는 수식어는 제 생각입니다.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인플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참고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균형을 맞추는 건데 2008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고요. 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디플레이션 악순환이라는 것은 결과를 의미한다. 이거는 이제 디플레이션 악순환은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맞추셨습니다. 네. 그리고 9번은 디플레이션 유발자가 아닌 것은 일부러 좀 쉽게 내기 위해서 구리 가격을 넣었는데요. 구리 가격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팬데믹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특히 초반에 영향을 크게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은 약화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이 커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교육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팬데믹이 한번 터지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이제 제가 내면서 제가 사실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를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문제를 퀴즈를 풀면서도 아마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제가 이제 3프로 TV에 나가서
이제 명료하지만 슬픈 전망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연락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울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따뜻한 마음을 되게 가지고 뭐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저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기대치나 이런 거는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지는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기 위함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좋은 경험이었고 제가 느꼈던 거는 좋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누군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내서 슬픈 전망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분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권기범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게 정말 저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좀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나도 눈물이 났다, 나도 울컥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참 그게 이제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지금 당장도 힘든 분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제 말을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도 좀 기부를 하든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역시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야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따뜻한 마음 갖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정의로운 생각 뭐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이나 아니면 정의감 뭐 이런 것들보다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아시는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또 구별돼서 생각하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제가 사실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해서 그런 부분 저도 잘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니 이것도 말이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각오를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좋은 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다들 모두들 다 응원하고 또 이호석 아카데미를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용기도 내시고 또 좋은 다짐도 하시고 좋은 기여도 하시고 막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그 매크로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그 박현주 회장님 이 드디어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참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를 하기 시작한 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SK증권이 아니고 미래에셋증권이지만, 이 영상은 정말 좋은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요, 뭐든지 한 방향으로, 저도 지금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전달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질문을,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실제 질문, 그냥 짜여진 각본 말고, 진짜 질문이 일어나고 진짜 디베이트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좋은 영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박현주 회장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포인트는 매크로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박현주 회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트렌드가 좋은 산업은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혁신이 일어나는 기업은 그냥 사가지고 기다리면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텀업으로 보자.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매크로 담당 애널리스트고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 뭐야, 매크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뭐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바텀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되 탑다운은 그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목이 이거였죠? 부제가 이렇게 해서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매크로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면 2018년부터요, 2020년 최근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빨간색이 주가고요, 검정색이 빅스 지수입니다. 이게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제 잘 보시면, 자,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다시요, 짠, 짠. 자, 보시면 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짠, 짠, 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모든 구간에서 다 지금 이 리스크를 회피하면 좋지만 지금 리스크 빅스 기준으로 30이 넘어가는 구간이 되면 주가는 조금 조정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런 조정까지 제가 다 맞춰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조정이 한두 번 정도 있다면 그 조정은 맞추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에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는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조금 뒤로 후진을 했다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매크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어요. 즉, 과속방지턱인지 아니면 뒤로 잠깐 후진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투업을 봐서 바투업으로 개별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판단할 때 매크로가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것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지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응의 영역과 예측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응의 영역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면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러게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면 예측의 영역은 뭐냐면요. 매크로 관련된 것 중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연준과 관련된 거는 왜냐하면 연준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면 그 정책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준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내일 오를지 빠질지 그거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경제지표와 관련된 건데요. 경제지표와 관련돼서 이 세계 경제지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내기가 나와요. 서문에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거짓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통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만큼 거짓말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얘기는 경제 지표도 이제 통계의 일종이니까 어떤 거짓말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 지표가 그래도 어떤 경제 지표가 가장 믿을 만한지, 그리고 경제 지표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매크로를 봐야 되는 진짜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는 바텀업 투자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크로는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매크로를 가지고 뭔가 종목을 분석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텀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인지 빠꾸해야 되는 시점인지.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빠꾸해야 되는 건데 제가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렸고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구분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해야 된다. 매크로를 분석하는데 대응의 영역에 가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연준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는 시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제지표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경제지표를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방구를 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 가서 이거 주식으로 방구 좀 낀다라는 얘기를 듣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지표 어떤 경제지표가 있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모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얘기는 알아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지표 매크로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생각했더라도 힘들었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쨌든 공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